술도 일종의 철학이지. 인류의 종교와 집단, 그리고 역사 형성과 깊은 관련을 맺으며 발전해왔으니까. 이 라운지의 술은 평범하지만 도수가 낮아서 입문용으로 나쁘지 않을 거야. 남장님, 오셨습니다. 왔군 꼬마 탐정. 앉게. 혼자 온 걸 보니 막히는 게 있었나? 저택을 좀 살펴봤는데 추측되는 건 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더군요. 제가 모르는 단서를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시죠. 서두르지 말게. 자네의 추측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게다가 라운지에 와서 주문도 안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렇군. 사라진 범인, 회복된 상처, 그리고 엇갈리는 진술이라.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자네, 술의 유래에 대해 아나? 먼 옛날 저장 기술이 없던 인류는 수확한 곡물을 그저 헛간에 쌓아두기만 했지. 바람과 햇빛, 비를 맞으며 적절한 양분과 시간이 쌓여 곡물이 변화해 우연히 최초의 술이 탄생했네. 하워드도 마찬가지야. 연구에 빠져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우연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지. 그 말은 그래. 그 방에서 죽은 하워드는 이미 인간이 아닐세. 죽은 뒤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과 무덤에서 빠져나올 힘까지 지녔어. 아마 다른 얘기도 들었겠지. 빛에 예민해져서 하인들이 방을 어둡게 해야 했다는 이야기. 그래, 하워드는 흡혈귀가 된 걸세. 정말 그게... 아니... 당신은 그걸 어떻게... 그렇군. 왕립학회에서 인간을 흡혈귀로 변이시키는 연구를 한 게 하워드고 당신이 시킨 거였군요. 엄밀히 말하면 난 실버니아의 역사에서 영감을 얻으라고 조언했을 뿐이야. 하워드가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었을 뿐이지. 마리아 왕 시대에 실버니아에서 존재했던 생명체를 복원한다는 연구의 경제적 가치는 그 친구를 움직이기에 충분했거든. 학자가 자신의 연구 방향을 확고히 했다면 왕립학회가 간섭할 여지는 많지 않네.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자금을 승인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당신은 하워드 씨가 자신을 흡혈귀로 만드는 위험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연구든 위험은 따르기 마련이고 학자라면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지. 그리고 그 친구는 스스로를 흡혈귀로 만드는 연구를 성공했네. 이걸로 모든 의문이 풀렸나? 범인이 없는 건 하워드를 해친 게 자신이기 때문이야. 하인들의 진술이 제각각인 건 계속 연구를 두려워했던 보리스가 시신이 흡혈귀로 변한 걸 숨기라고 지시했기 때문이고, 상처가 회복된 것도 당연한 일이지. 흡혈귀는 자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하워드 씨는 지금 어디 있죠? 글쎄, 무덤에서 기어나와 어디 동굴에 박혀 있으려나? 그럼 시신이 사라진 것도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확실히 의문점들이 설명되긴 하지만 저 말에 속지 마. 허수, 일은 다 끝났어? 그럼 누군가를 위해 부검하고 왔지. 뭐 이런 말이라도 기대했어? 그냥 일 끝나서 들른 거야. 몇 년 사이에 왕립학회 꼴이 말이 아니네. 그딴 연구를 지원하다니. 시체를 들고 나타나는 모습이 어릴 때 그대로구나. 시체 아가씨. 눈썰미는 있네. 하워드 씨의 팔이야. 어젯밤에 일부 잘라냈는데 부패 상태로 보아 사망 시간은 어제 정오 12시쯤으로 추정돼.
당신 말대로라면 하워드 씨는 죽기 전부터 흡혈귀였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 이 팔의 부패 속도가 일반 시체와 같은지 설명해봐. 설마 계속 떠들어대던 자가치유 능력이라는 게 국수 부위에는 안 통한다고 할 셈은 아니겠지? 저돌적인 게 네 아버지와 똑같군. 얼마든지 반박해도 좋아. 나는 학자도 아니고 자네들의 논쟁에 끼어들 생각도 없으니까. 하지만 꼬마 탐정, 자넨 진실을 원하지. 네 조수와 생각이 다르다 해도. 그렇다면 술을 관리하던 사제처럼 곡식창고로 가는 열쇠를 주지. 귀족부의 연구와 횟집으로 가보게. 거기서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 테니. 방금 퍼수가 말한 사망 시간이 진실이라면 그 일과 또 모순점이 생겨. 논리적으로 짚어보자. 시도니가 들은 비명은 오후 3시. 침실에서 들린 비명에 사람들이 모였고 문을 열어 시신을 발견했어. 다들 하워드 씨가 죽기 전에 내지른 비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지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오후 하인들은 외출할 계획이 있었어. 허수의 부검 결과와 시도니의 증언이 엇갈려. 두 사람의 말이 다 사실이라면 침실에서 비명을 지른 건 하워드 씨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학자님이신가요? 처음 뵙네요.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어떤 분이 여길 들러보라면서 이 열쇠를 주시더군요. 이건 하워드 학자님의 열쇠네요. 그럼 그분의 연구실로 안내해드릴게요. 남장 말대로야. 하워드 씨는 흡혈귀를 연구하고 있었어. 하워드 학자님께서 남기신 물건들이에요. 편하게 살펴보세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게 이거였어. 요란한 가면이네. 뒤에 끈이 달린 걸 보니 얼굴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어. 흡혈귀 연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가면 거치대는 7개인데 그중 하나가 비어 있어. 시약 선반에 종류별로 이것저것 놓여있군. 구체적인 용도는 연구 노트랑 맞춰봐야 알 수 있겠어. 빈자리가 있어. 누군가 여기서 시약 2병을 가져간 거야. 여러 시약 가운데 딱 2병만 사라졌어. 어떤 시약이었는지 알아내야 돼. 연금술과 사체 액설, 그리고 흡혈귀의 기원에 대한 추측이 적혀 있어. 보아하니 하워드 씨 본인도 흡혈귀의 존재를 확신하지는 못했나 보네. 이 노트는 저택에서 찾은 것보다 훨씬 자세해. 자기 몸으로 진행한 흡혈귀 실험의 세부 내용이 기록돼 있어. 남작한테 보여주려고 쓴 거겠지. 글씨를 갈겨 쓰지 않았잖아. 그래. 단계별 연구 보고를 보면 하워드 씨가 자기 몸을 개조해서 흡혈귀의 특성을 어느 정도 재현한 건 사실인 것 같아. 상처 회복이 빨라지고 피부가 창백해졌으며 빛에 민감해졌다.
몇 번은 짧게나마 생체 반응이 멈췄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어. 하워드 씨가 이미 흡혈귀가 됐을 거라고 남작이 생각할 만해. 섣불리 결론 짓지 마. 학자가 자기 자신을 흡혈귀로 만들었다고? 이 노트 말고는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 피부가 창백해지고 빛에 민감해지는 현상은 약제사라면 약물만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최소한 남작한테 변이를 보여줬고 흡혈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건 알 수 있어. 노트 뒷부분에 의식에 대한 기록도 있어. 흡혈귀 변이 의식. 시술자는 변이 약제를 혈관에 주입한 뒤 가면을 쓴다. 변이가 끝나면 가면이 얼굴 근육을 대신하여 새로 태어난 흡혈귀의 피부가 된다. 주사를 놓고 가면만 쓰면 끝이라고? 생각보다 간단한데? 너 그 표정. 설마 직접 해보고 싶은 건 아니지? 위험한 짓 하지 마. 흡혈귀 관련 일은 내가 다 파헤칠 테니까. 서류 봉투야. 역사 속 흡혈귀 괴담에 관한 자료들이 들어있어. 실버니아에 진짜로 흡혈귀가 존재했다니. 하워드 씨는 그걸 재현하고 싶었던 거야. 하워드 씨가 준비했다는 변이 약제에 대한 기록도 있어. 빨간색이야. 서류 봉투에 신경마비약에 대한 기록도 들어있어. 노란색 약은 보거 독소와 알칼로이드 등 여러 성분이 들어있어서 일정 시간 생체 반응을 멈추게 할 수 있대. 가사 상태에 빠지게 하는 거지. 하워드 씨가 주석을 달아놨어. 도구에 이 약제를 발라두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음. 하지만 수치들이 너무 대충 적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참고하기엔 무리가 있겠어. 혹시 이틀 사이에 하워드 학자의 방에 손댄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학계 관리자나 본인이 아니면 연구실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 그런데 얼마 전에 하워드 씨께서 직접 물건을 좀 챙겨가시긴 했어요. 빨간색과 노란색 시약, 그리고 가면이요. 그 시약을 어디에 쓸 건지는 말 안 했고요. 그게 호신용이라고 하셨나, 본복이라고 하셨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감사합니다. 호신용 혹은 본복이라. 잠깐, 가면이 하나 사라졌었잖아. 얼굴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가면이었어. 사건 당일 가면이 저택에 있었다면 그 현상도 설명이 돼. 연구실의 가면 중 하나가 사라졌어. 학생의 말대로면 하워드 씨가 가면을 집으로 가져간 적이 있다고 했지. 하워드 씨의 시신은 발견 당시 가면을 쓰고 있었어. 그래서 아무도 그의 진짜 얼굴을 못 본 거지. 보리스는 흡혈귀와 관련된 모든 걸 숨기려 했고 이 가면도 그 중 하나야. 그의 지시로 다들 나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고, 그래서 서로의 진술이 엇갈렸던 거군. 하인들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냈어. 바로 가면 때문이야. 가면으로 저택 사람들의 반응이 전부 설명돼. 남작이 그랬지. 보리스가 하인들한테 흡혈귀에 관한 얘긴 전부 숨기라고 지시했다고. 하워드 씨는 죽을 때 가면을 쓰고 있었고 그걸 숨기려다 보니 하인들은 얼굴을 묘사할 때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두 약제에 관해서는 짐작 가는 게 있긴 하지만 정확한 효능을 알기 전엔 판단을 내릴 수 없어. 지금으로선 남작이 말한 흡혈귀 가설이 가장 유력해.
하워드 씨가 흡혈귀로 변했다는. 그 가설이 무서운 거야? 응? 너 오늘만 벌써 몇 번이나 갑자기 허공을 멍하니 바라봤어. 평소 추리할 때와는 달라. 아마도 계속 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거겠지. 그 영리한 머리로 흡혈귀라는 환상을 되새기면서 말이야. 확실히 그 가능성을 배제하진 못해. 마리 여왕 시대에는 흡혈귀 전설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보다 나를 계속 관찰했던 거야? 대단한데 의사도 주변 사람들을 이 정도로 꿰뚫어 볼 수 있다니. 그래, 난 의사니까. 이 관찰력은 내 직업병이야. 네가 탐정인 것처럼 나도 널 습관적으로 관찰했어. 너도 그놈의 직업병 때문에 날 실험에 끌어들였잖아.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이해가 되나? 아니면 더 상식적인 설명으로 해줘? 넌 나한테 특별하니까 자꾸 시선이 간 거야. 어쩌면 나도 너한테 조금은 특별한 존재일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맡기는 거고. 바보 같은 소리 마. 난 한 번도 널 평범한 의사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래? 넌 어릴 때부터 무뚝뚝하지만 누구보다 세심하고 든든했잖아. 내가 뭘 부탁하든 거절하지 않았어.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라도 부검을 부탁하면 늘 진실을 밝혀줬지. 평범한 의사는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의사라는 뜻이. 그래, 넌 특별히 뛰어난 의사야. 다른 의사들은 못하는 일들을 해내니까. 넌 언제나 냉정하고 침착해. 내가 흔들릴 때도 넌 이성적으로 생각해주지. 다른 의사였다면 이렇게까지 믿고 의지하지 않았을 거야. 어쨌든 네가 연구실을 살펴봤으니 이제 내 차례야. 네 차례? 뭘 하려고? 이 방에 의학과 생물학 관련 서적이 꽤 많아. 약재에 대한 정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자료를 찾아볼게. 넌 하워드 씨의 저택으로 돌아가서 쉬어. 그 도련님이랑 다른 사람들 잘 살피고. 난 내일 아침에 갈게. 알았어. 너도 늦게까지 너무 무리하지 마. 내일 봐. 나도 참. 추리공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아마 평생 이해 못하겠지. 의사, 친구, 의뢰인.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널 향한 내 마음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어. 넌 나한테 가장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언제 여기서 잠들었지? 진정하세요, 도련님. 싸우는 소리가 들려. 가보자. 도련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참긴 뭘 참아. 너희가 뭔데 나가는 걸 막는 거야. 이 저택도 이 가문도 너희도 다 끝장이야. 기다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난 그것이 돌아오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으니까. 그것? 주인 어른 말씀이십니까? 도련님은 어르신의 실험이 성공해 돌아와 복수할까봐 두려우신 거군요. 하지만 남장님의 명대로 탐정님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진 아무도 저택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알게 뭐야. 그걸 무서워하지도 않는 너희가 미친 거라고. 제정신이면 같이 도망쳐야지. 어차피 그 영감은 자기 명을 재촉한 거야.
온갖 수작을 부리다가 사람도 귀신도 아닌 꼴이 되어버렸다고. 어머니는 원래 생각이란 게 없었고. 지킬, 넌 남자 개캐나 다름없어. 하지만 시도니, 넌 달라. 나랑 같이 도망갈 거지? 이 저택을 팔고 같이 멀리 떠나자. 그만하시죠. 이것이니 그거니 하는 말로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이 살인 사건 오늘 안에 끝내겠습니다. 허상과 거짓, 모든 수수께끼를 밝혀내죠. 그때까지 하워드 씨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함부로 단정짓지 마십시오. 저택을 떠나는 것도 금지입니다. 지킬 씨, 도련님께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붙잡으세요. 나머지는 단서가 있는 위치가 훼손되지 않게 현장을 지켜. 대처가 훌륭하군. 기세가 제법이야, 꼬마 탐정. 또 무슨 속셈이죠? 속셈이라니. 그런 건 없네. 그나저나 오늘 시체 아가씨가 안 보이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시체 아가씨라면 퍼소? 맞다. 퍼소가 아침 일찍 오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그건 제가 확인해보죠. 참, 당신도 용의자입니다. 급한 공무가 있는 게 아니면 남장님도 저택에서 기다려주시죠. 그러지. 퍼소가 연구실에서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했으니 지금도 거기 있을 거야. 여기야. 빨리 연구실로 가보자. 이건 어떻게 된 거지? 퍼소! 퍼소! 무슨 일이야? 숨을 쉬지 않아. 심장도 안 뛰어. 발에 주사 자국이 있고 주변 피부가 멍든 것처럼 보랏빛으로 부었어. 이게 대체... 퍼소! 퍼소! 정신 차려! 네 시간 6분 자정에 약물을 주사하고 약 2시간 40분 후부터 서서히 혼수 상태에 빠졌어. 3시간째 완전히 신경마비 약제를 주입하면 발에 보랏빛 멍이 생겨. 측정해보니 4시간 안에는 스스로 깨어날 수 없고 깨어난 뒤에도 근육이 쇠약해져서 혼자 움직이기 힘들어. 괜찮아, 퍼소? 약제라니... 무슨 바보짓을 한 거야! 하워드 씨의 약제.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없어졌잖아. 변이약과 마비약의 효과는 단시간에 측정하기 어려워.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썼. 너... 네 몸에 그 흡혈귀 변이 약제를 쓴 거야? 가면도 써봤는데 아쉽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 마비약은 방금 말한 대로야. 어쩌면 가사약이라 부르는 게 더 맞을지도? 바보야, 아무리 궁금해도 그렇지. 그걸 자기 몸에 실험하면 어떡해? 사건을 해결하려면 필요하잖아. 수상한 약물을 밝혀내는 건 의사의 의무야. 이 정도는 해야 실버니아 최고의 탐정에게 어울리는 의사지.
난 괜찮아. 걱정 마. 중요한 건 아까 그 단서야. 기억해뒀지? 그 약재의 효과, 의식, 그리고 나에 관한 것 전부. 기억했어. 덕분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어서. 천만에. 어서 사건을 해결해. 명탐정, 난 널 믿으니까 가서 네가 본 진실을 밝혀내. 삼 년 만이네. 네 유일한 조수 역할. 네 맘에 들었으려나? 퍼소가 그런 식으로 단서를 채워줄지 몰랐어. 마지막으로 생각을 정리해보자. 진실이 코앞이야. 시신이 발견됐을 때 얼굴을 가리는 흡혈귀 가면을 쓰고 있었어. 가면은 흡혈귀 변이 의식의 일부기도 하지만 시체의 진짜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기도 해. 하워드 씨는 기록에 스스로 약을 주사하고 가면을 쓰면 흡혈귀로 변이할 수 있다고 적었어.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시체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 이미 변이 의식을 마친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상처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고. 앞으로 진실까지 한 걸음. 침실에 들어가 하워드 씨를 찌른 것도, 수사를 막고 진실을 숨기려 한 것도 다 보리스야. 이 사건의 유일한 범인은 보리스였어. 흡혈귀가 되어 되살아나다.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지다니. 얼른 저택으로 돌아가 모두에게 진실을 밝히자.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군요. 이 살인사건의 진상은 하나의 거짓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꾸며내야 했던 시체의 얼굴에 관한 거짓말이죠. 역시 그 점을 알아챘군. 사망자가 된 하워드는 죽기 전에 이미 흡혈귀로 변이했지. 흡혈귀가 됐으니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원망하며 다시 이 저택으로 돌아올지도 몰라. 헛소리 하지 마. 난 아버지를 이 망할 탐정 자식!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죠? 주인 어른께서 우릴 죽이러 오실까요? 그러게 왜 도망치지 않은 거야? 다 죽을 거다. 다 죽을 것. 그날 그 몸뚱아리를 갈기갈기 찢어 채로 만들어버렸어야 했는데. 정말로 흡혈귀가 나타났으니 나머지는 기사나 수녀님에게 맡겨야겠죠. 이 사건에 사망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싸고 있는 도련님께서 하워드 씨를 찌르긴 했지만 결국 목숨을 빼앗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도련님의 정신 상태를 보니 계속 같이 지내긴 힘드실 겁니다. 병원으로 옮겨 격리 치료를 받길 추천드리죠. 알겠습니다.
사무소를 한동안 비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유감이다 탐정. 네가 시체를 훔친 범인이 아니라는 건 이제 믿지만 일이 네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았나 보네. 넌 이미 최선을 다했어. 이런 기이한 존재를 막지 못한 건 우리 책임이야. 정말 흡혈귀가 있다고 믿어? 나도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며칠 동안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긴 했지만 정작 그 흡혈귀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기존 결론을 뒤집을수록 진실에 더 가까워지겠지. 시신이 발견됐을 때 얼굴을 가리는 흡혈귀 가면을 쓰고 있었어. 가면 신경마비약으로 심장박동과 호흡을 멈춰 가사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건 퍼수가 이미 실험으로 증명했어. 약재를 주입하고 얼굴만 가리면 시체로 위장할 수 있지. 그럼 많은 것들이 설명이 돼. 사람들이 발견한 시체는 하워드 씨가 아니라 가사약을 투여한 범인이었던 거야. 진짜 시체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겠지. 그래, 이 밀실 그리고 되살아난 시체 트릭은 생각보다 단순해. 이제 다른 단서를 정리하고 모순을 배제한 다음 범인을 확정하자. 범인은 옷장을 비우고 옷과 편지칼을 전부 벽난로에 넣어 태웠어. 시체를 숨길 공간을 확보하고 편지칼에 남은 혈흔을 없애기 위해서야. 신경마비약의 효과가 나타날 때쯤 범인은 비명을 질렀어. 그 비명으로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을 유인해 쓰러져 있는 시신을 발견하게 만들었지. 범인은 자신에게 신경마비약을 투여한 뒤 남은 약은 전부 비워버렸어. 어떤 약이 쓰였는지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겠지. 잠깐, 방금 추론대로 범인이 자신에게 가사약을 썼다면 혼자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회수할 힘이 없었을 거야. 이 사건엔 공범이 있어. 제2의 인물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남아있을 거야. 그래, 그 냄새가 뭔지 이제 알겠어.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 지킬 말고 공범이 하나 더 있을 거야. 가사약의 비밀을 알고 지킬의 신뢰까지 얻은 자. 그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간 틈에 저택으로 들어가 시체를 회수하고 교회로 돌아가 지킬을 깨웠어. 이 모든 걸 해내려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저택 대문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앞으로 진실까지 한 걸음. 하마터면 그 인간한테 완전히 당할 뻔했네. 우선 저택으로 돌아가 모두한테 설명하자. 단서를 끌어내려면 준비해야겠어.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군요. 이 살인 사건의 진상은 눈속임에서 시작됩니다. 범인은 아주 단순한 수법으로 모두를 감쪽같이 속였죠. 단순한 수법이요? 바로 이 가면입니다. 정확히는 당시 범인의 변장, 옷차림,
사용된 약재까지 포함이죠. 그 치밀한 준비로 범인은 자신을 다른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어 밀실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여러분이 침실에서 발견한 건 피해자가 아니라 범인이었으니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킬 씨? 너 집사님이 어떻게... 말도 안 돼요. 지킬 씨, 사건 당일로 돌아가 보죠. 당신은 미리 외출 계획을 세워 오후에 저택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든 뒤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침 식사 후 평소처럼 하워드 씨와 실험을 논의하려고 침실로 갔고 하워드 씨는 기밀 유지를 위해 문을 안에서 잠갔죠. 그리고 정오 무렵 주인 어른이 습관대로 낮잠에 들자 베개로 얼굴을 덮어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간과한 게 하나 있었죠. 바로 피해자가 호신용으로 침대에 숨겨둔 편지칼. 하워드 씨는 아들이 품은 사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피해자는 몸부림치며 편지칼을 꺼내 범인의 팔을 찔러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약물 때문에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킬 씨?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은 늘 주인의 실험을 도왔으니 신경마비약의 효과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3시간이면 가사 상태에 빠지는 점을 이용해 빠져나가려 한 거죠. 당신은 죽은 하워드 씨의 옷을 입고 시체는 테이프로 고정해 옷장에 숨겼습니다. 옷장에 있던 옷과 당신이 원래 입고 있던 옷, 그리고 편지칼은 모두 벽난로에 던져 태웠죠. 그리고 오후 3시 정도가 되자 흡혈귀 가면을 쓰고 누워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런 계획을 꾸민 건 보리스 씨가 아버지와 흡혈귀를 두려워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예상대로 보리스 씨는 저택 사람들한테 가면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했고 가사 상태의 당신을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대로 도망쳤죠. 그날 밤 무덤 속에서 깨어나 흙을 파헤치고 밖으로 기어나온 후 다시 저택으로 잠입해 하워드 씨의 시체를 회수해 다시 관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정교한 밀실 탈출과 시체 바꿔치기 트릭이 완벽하게 펼쳐졌죠. 지킬 나의 나. 정말 정교한 수법이군요. 하지만 왜 하필 저인 거죠? 당신을 특정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도니 말로는 시체를 교회로 옮길 때 모두 저택을 비웠다고 했거든요. 그럼 시체로 위장할 수 있는 건 당시 저택에 없어도 의심받지 않을 사람, 즉 외출 중이던 3사람 중 1명이란 뜻이죠. 그중 그랜트는 어린아이고 메이드는 성별이 맞지 않아요. 그럼 사망자와 체격이 비슷한 사람은 지킬 당신뿐이죠. 그럴듯하게 들리는군. 하지만 증거는 있나? 꼬마 탐정? 퍼소의 말에 따르면 시신의 팔에 있던 상처가 꽤 깊었다고 했습니다. 당신 팔의 상처도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겠죠, 지킬 씨. 기껏해야 화장품으로 가려뒀을 겁니다. 소매를 한번 걷어보시겠습니까? 상처를 덮은 걸 닦아내고 모두에게 보여주시죠. 탐정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가사에 빠지는 약은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주인 어른께서 그 칼을 약재에 담가두셨을 줄이야. 그래서 약효가 몸에 퍼지는 걸 느끼자마자 살 길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정말 훌륭한 추리쇼였네.
서재로 돌아가 이 모든 걸 기록해둬야겠어. 또 보지, 꼬마 탐정. 이제 조수한테 뭘 준비해야 할지 알려줘야겠어. 지금은 쉬고 있을 테니 시도니한테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자. 집사님이 범인이었다니. 이제 어쩌면 좋죠? 우선 보리스 도련님을 병원으로 데려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 아,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연구학회 주소를 알려줄 테니 가서 퍼수한테 푹 쉬고 사무소로 와달라고 전해줘. 네. 그래서 사건은 해결했어? 아직 할 일이 남았나? 사건은 해결이지만 네 도움이 필요한 게 남았어. 일종의 미끼 작전이야. 죽음의 꿈은 연기처럼 소용돌이치고 그 아래서 생의 불꽃은 타오르리. 하워드 부인은 여전하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도 못 다스리니 남편과 아들 모두 세상을 뜬 지금 부인의 죽음도 머지않았어. 매들린, 왜 말이 없지? 내가 좀 과했다 생각하나? 아닙니다. 그저 이곳이 조금 답답해서요. 자네 종족의 생리 구조가 인간과 다르다는 걸 또 깜빡했군. 털을 숨기느라 괴롭겠지. 하워드는 이미 죽었고 요양원에 들어간 도련님도 처리했어. 이 불구경만 끝나면 이 이야기도 끝이야. 그 후에 긴 휴가를 주지. 미안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이 빠졌거든요. 내가 가장 아끼는 꼬마 탐정 아닌가? 구경이라도 하러 왔나? 아니면 누군가를 구하러? 며칠 전 퍼수와 함께 이 저택에 왔고 당신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시작했죠. 조사 도중 하워드 씨의 침실에서 가죽 구두를 발견했는데 거기서 익숙한 냄새가 나더군요. 달콤하고 쌉싸름한 알프의 초콜릿 케이크 냄새가. 구두를 가져갔다 돌려놓은 건 누구였을까요? 지킬은 아닙니다. 시신으로 위장해 실려나갈 때 하워드 씨의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즉, 장례식 동안 누군가 빈 저택에 들어와 하워드 씨의 코트와 구두를 가져갔고 다른 일도 처리한 뒤 저녁 무렵 교회 묘지로 간 겁니다. 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열쇠를 가진 마지막 한 사람은 바로 남작, 당신입니다. 작은 단서로 결론을 끌어내지만 근거가 빈약하군. 케이크 냄새 따위로 뭘 증명할 수 있겠나? 그렇게 말해줘서 오히려 다행이네요. 근거가 그것뿐만은 아니거든요. 지킬이 약효를 빌려 시체로 위장한 뒤 교회에 묻혔다가 관을 부수고 나온다는 추론엔 큰 허점이 있었습니다. 허소가 위험을 무릅쓰고 알려준 사실이죠. 신경마비하기 효과를 생각하면 지킬이 혼자 관 밖으로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옷장 안의 시체를 회수하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제가 처음부터 정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작 당신의 행적을, 아니, 당신의 죄악을 말이죠. 얼마 전 당신은 지킬과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킬은 부인에 대한 집착 때문인지 다른 약속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기꺼이 공범이 됐죠. 당신은 아마도 조작된 흡혈귀 연고 때문에 하워드 씨를 노렸을 테고요. 계획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날 오후 가면을 쓴 지킬은 보리스 씨에 의해 밖으로 옮겨졌죠. 그리고 당신은 저택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열쇠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실 옷장에서 하워드 씨의 시체를 꺼내고 그의 코트와 가죽 구두를 챙겨 위장했죠. 그 위장은 당신의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범죄학 책을 읽었다더니 거기서 배운 거겠죠. 그래서 당신이 저택을 떠난 뒤 저택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을 땐 이미 옷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시체를 묘지로 가져가 묻혀있던 지키를 꺼내주고 지킬이 입고 있던 하워드 씨의 옷을 진짜 시체에 입혀 매장했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허수가 시체 자료를 들고 묘지로 온 거죠. 허수를 알아본 당신은 왜 왔는지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흡혈귀 부활 트릭을 완성하려면 하워드 씨의 시체가 꼭 필요했으니 어쩔 수 없이 고용한 늑대 인간을 불렀죠. 그렇게 우리를 쫓아낸 뒤 당신은 조력자들과 함께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배후가 흡혈귀 전설과 소문 속에 영원히 숨겨지길 기대하면서 말이죠. 과연 탐정이군. 다들 자네를 왜 높이 평가하는지 알겠어. 하지만 아쉽게도 너무 늦었군. 네 추리가 맞다 한들 무슨 소용이지. 지킬이 나 대신 죄를 뒤집어 썼고 보리스는 요양원에서 살해당했어. 저택의 부인도 곧 불에 타 죽을 테지. 자넨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네가 추구하는 진실은 아무도 구할 수 없다. 당신이 하나 잊은 게 있는데 시체로 위장하는 건 당신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죠. 그저께 자정 늑대 인간을 보내 잠든 보리스 씨를 죽이라고 시켰죠? 하지만 시체를 직접 확인하진 않았을 겁니다. 설마 다른 시체와 바꿔치기라도 했다는 건가? 그럴 리가. 늑대 인간이 아무리 멍청해도 냄새와 생김새 정도는 구별해. 그 짧은 시간에 닮은 시체를 구할 수 있다고? 가능해. 시체만 연구하는 시체 아가씨가 있잖아. 당신이 그렇게 불렀으면서 잊었어? 애들리! 전부 죽여! 제법 하는구나. 메들리는 내가 직접 고른 조수인데 당해내지 못할 줄이야. 이제 패배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겠군. 꼬마 탐정, 더 알고 싶은 게 있나?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짐작되는 건 있지만 당신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어요. 오랜 세월 퍼소의 아버지 어닝을 비롯한 왕립학회 학자들은 미지를 개척하며 연구해왔다. 성직자가 횃불을 지키듯 진리를 수호했지. 학자들은 지난 몇 년간 내 관리 아래서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뤄냈어. 하지만 빛이 닿는 곳엔 그림자가 지는 법. 사욕을 위해 진실을 조작하고 자금을 빼돌린 건 하워드가 처음이 아니었지. 진리를 더럽히는 그 역겨운 것들, 글 위에 번진 잉크 같은 놈들을 지우는 게 바로 내 임무다. 자기 합리화는 그만해. 하워드 씨가 연구 성과를 조작한 건 맞지만 가족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 그런데도
보리스와 마리아 부인까지 죽이려 들었잖아. 넌 하워드 씨한테 속은 게 분했을 뿐이야. 학회를 핑계로 살인을 정당화하지 마. 시체 아가씨가 남을 지키려고 해? 세월이 지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더니 틀렸나 보군. 네 아버지도 기뻐하겠어. 더 이상 메스를 들고 구석에 숨어있던 고독한 그림자가 아니군. 꼬마 탐정, 마지막으로 훌륭한 추리쇼를 보여준 것에 감사를 표하지. 범행을 숨기고 네 시야를 가려 유사과학으로 사건을 미제로 만들려고 했지만 모든 게 끝났고 잠깐! 이제 대가를 치를 차례야. 사무소를 한동안 비워뒀는데 내가 나가지 않았다. 편지가 2통 더 있네. 그런 괴짜될 뿐이라면 학회는 안 가는 게 낫겠어.